인문학의 가치는 사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학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컨텐츠가 있다면 그 컨텐츠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늦지막하게 이렇게 다들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었던 중국의 피카소라는 동양의 피카소, 치바이스라는 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법고 창신과 실사구시를 통해서 인문학적 가치를 한번 창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동양의 피카소, 동양의 파블로 피카소죠. 치바이스, 우리말로는 제백석, 치바이스의 예술세계, 평화를 품다. 밑에 작은 글씨로 법고 창신과 실사구시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법고 창신과 실사구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술세계를 논할 때 사실 이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그 미술가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유독 치바이스 선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숭상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그 중요한 컨텐츠, 중요한 예술세계를 법고 창신과 실사구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평화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치바이스라는 사람 이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평화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전쟁의 반대말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치바이스 선생은 그것은 지금 격동기 때 195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97세 그 당시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격동기에 걸맞는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예술세계에 들어가면 중국 사람도 감히 지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모학자가 평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예술세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그분의 그 예술세계를 논문을 써서 국제저널에 발표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했지만 중국말로는 화평입니다. 중국은 화평이라고 쓰고요. 우리는 평화라고 씁니다. 약간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소개할 6가지로 나눠서 좀 한번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만남의 가치. 자, 우리는 인생은 만남으로서 이루어져 있죠. 대단한 만남도 있지만 또 스치는 만남도 있고 그 만남의 정의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잠깐 만남의 그 가치를 좀 한번 부여해 보고자 첫 번째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두 번째,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죠. 보는 대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치바이스 선생에 대한 얘기지만 어찌 추사 김정희 선생을 논하지 않고 치바이스 선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모르는 분이 없는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한 얘기도 조금 곁들여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실사구시와 숭덕사상은 과연 또 글과 난 속에 숨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런데 추사 선생님이요 24살 때 생원식 급제를 해서 어디를 갑니까? 중국 지금의 북경 영경을 떠나죠. 아버지
따라서 한 4개월 동안 북경에 머물면서 자기가 꿈에 그리던 스승 두 분을 결코 만나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배웠던 추사 선생은 24살이었는데 과연 무엇을 배웠는지, 또 무엇을 선물로 받아서 한국에, 조선에 다시 돌아왔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청대 옹방강 대학자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옹방강 선생과 란원 선생, 완원 선생 두 분을 큰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합니다. 얘기를 좀 나누고요. 네 번째, 치바이스의 그림 나오죠. 평화를 품다. 평화 사상을 품고 있었던 그 그림 속에 평화라는 형이상학적인 그 단어 그 두 단어가 과연 보이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또 다시 치바이스의 민물새우. 치바이스 하면 민물새우의 대가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 작년에 치바이스 선생님의 진품을 예술의 전당에서 2번 정도 크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람도 치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치바이스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거장인지는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수묵화 보원 교수, 제가 아호가 보원인데요. 보원 교수의 바다새우 문인화의 법고창신과 실사고시의 표현법은 어떤 것인지를 또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600년 전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명나라 때 큰 재상을 지냈던 왕아오라는 그 대학자를 한번 만나러 떠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인 600년의 인연, 서화일치의 예술세계, 이렇게 제목을 짓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를 잠깐 아까 소개해 주셔서 아셨을 텐데요. 전 청운대학교 중국학과에 몸담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대만대학에서 The Study of Human Being을 했습니다. 인류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청운대학에 몸담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재능을 좀 가지고 중국하고 많은 문화 교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자부심을 좀 얘기 잠깐 드리면, 중국의 1급 미술사 자격증은요, 사실 중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에게 잘 주질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 그 행운이 2014년도 11월 달에 드디어 저한테 행운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있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그림 붓을 잡을 때 좀 신중하게 붓을 잡고 또 공을 많이 들이죠. 그리고 EBS나 KBS 공자의 밥상, 한국인의 밥상, 등등 SBS, 어제 SBS에 또 제가 치바이스 선생에 대한 예술세계 평화사상을 품다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근데 옆에 이제 제가 QR 코드가 있습니다. 저 QR 코드는 중국에서 쓰는 QR 코드인데 한번 스캔하시면 바로 중국에서 최창원 보원 선생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중국과의 과교 역할과 중국의 미술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알아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한국에는 정작 좀 많이 알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알렸었습니다만, 오늘 이런 기회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좋은 만남을 하게 돼서 사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이렇게 QR 코드를 탁 해놨는데요. 저게 중요한 한자로 써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중한 문화, 한중 문화. 그 다음에 고금 중국, 자선 예술 명인, 명가, 최창원, 음이온 해아도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중국의 진리를 터우티아오라는 큰 그 포털 사이트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이제 만남의 가치부터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게 다시 이렇게 자, 한번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께 한번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자, 깨하고 소금하고 만나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깨하고 설탕하고 만나면 뭐가 될까요? 깨, 설탕? 예. 깨, 다름. 맞죠? 우리들의 만남은 사실 깨하고 설탕하고의 만남이라고 정의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같이 똑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자, 뉴턴과 사과의 만남도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사과를 만나고 컴퓨터라이제이션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원효 대사는 해골바가지를 만나서 일체 유심조를 알게 됐죠. 아시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 일은 자기 마음에 달렸다. 일체 유심조. 중국말로 하자면 중국학과니까 한마디 들려드릴게요. 이치의 웨이신적 이거예요. 일체 유심조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중국 내용이다 보니까 가끔 중국어로 맛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많습니다. 뭐 등소평이 실사구시를 만나서 13억의 인구를 굶주림에서 소강 상태, 소강이라는 것은 작은 건강한 상태로 탈바꿈시켰죠. 이 만남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재백석 선생은 그림을 만나서 평화를 만들어내죠. 자, 이런 만남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소개하고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한자로 격언을 하나 세 가지를 선보였습니다. 좀 한번 보실까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오케이, 아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백견이 불여 일행이다. 100번 보는 것은 한 번 액션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격언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백행이 불여 일각이다. 각자를 썼어요. 깨달을 각자. 한 번 깨달는 것이 100번 행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얘기를 저 글자에서 보여주는 거죠. 뭐 다 아시는 얘기죠. 그만큼 여기서 볼 때 견행각 이게 다 만남의 소치. 여기 안에는 사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고창신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선을 보이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일체 유심조라고 한자를 저렇게 씁니다. 일체 유심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한 번씩 이렇게 글씨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의 강의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법고창신 실사구시, 자선, 보원, 평화사상, 해하도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많은 내용들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저걸 한번 보시면 강의 내용을 대략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